호주 사는 아이셋맘 슈슈의 신나는 이중생활 킨디 준비하기 제3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슈입니다. 오늘은 킨디 준비하기 제3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저희가 칸틴 메뉴도 알아보고 런치 오더하는 방법, 그리고 1년치 행사가 어떤 게 있나 알아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번 영상에서 제가 질문을 받았었는데 RSVP가 뭔가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초대장에 대한 회답을 주세요 라는 프랑스어더라고요. 생일 초대장을 받았을 때 제일 밑에 보면은 RSVP 그리고 누구에게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회신을 이 날짜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번호로 누구누구는 그날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친구들을 초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RSVP 마지막에 쓰시고 엄마 이름 또는 아빠 이름 쓰시고 전화번호 그리고 며칠까지 컨펌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날짜도 남겨둬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초대장을 받고 나서 그 날짜가 다가오면은 한두 명씩 이제 문자가 오기 시작해요. 누구는 그날 참석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날 누구는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RSVP를 함으로써 인원수를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좀 더 파티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못 가게 되더라도 꼭 문자를 남겨줘요. 왜냐하면 제가 못 오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문자가 아무것도 안 오면 이 사람이 초대장을 못 받았나? 아니면 까먹었나? 이래서 결국 또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못 간다고 문자를 보내주는 것도 좀 좋은 매너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칸틴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집으로 칸틴 메뉴를 보내주더라고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요즘에는 학교마다 전부 앱이 있어서 앱 안에서도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럼 메뉴를 한번 볼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요일마다 나오는 음식이 조금씩 달라져서 주문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메뉴랑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저희 학교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주 오더하는 게 치킨 너겟이에요. 이게 3개에 1불 50이고요. 피자가 이렇게 손바닥만한 게 나오는데 2불 80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시켜준 게 샌드위치인데 샌드위치는 제가 토핑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샐러드 with the cheese 뭐 이런 식으로 햄 이렇게 고르면은 3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프 버거가 있고요. 그리고 랩 종류들이 3불 정도 선이고요. 그리고 바나나 우유나 뭐 초콜릿 우유, 딸기 우유 이런 게 1불 70, 물이 500ml에 1불 50, 주스가 2불입니다. 그리고 요거트 종류도 있는데요. 요거트는 2불이고요. 팝콘이나 칩스처럼 아이들 스낵도 판매하고 있어요. 1불 선이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그냥 이렇게 얼음처럼 쭉 얼려 있는 거, 색깔별로 있는 거 그런 거를 70센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니 칼리포 요런 아이스크림도 80센트입니다.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떠먹는 거 요런 거는 1불 20이에요. 이제 런치 오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런 노란 봉투를 우러스나 콜스에서 구입하세요. 저는 다음에 살 때는 이거보다 좀 더 큰 사이즈로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이름을 먼저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존 킴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킨더 A 무슨 학년에 무슨 반인지 써줘요. 그리고 원 피자 2불 80 원 주스 오렌지 맛 2불 이런 식으로 써주고 토탈 4불 80 그리고 enclosed 얼마 넣는지 그리고 change 얼마인지 이렇게 써줍니다. 저는 웬만하면 체인지를 안 하려고 돈을 딱 맞춰서 넣어주는 편이기는 해요. 아무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돈을 넣어서 몇 번 이렇게 좀 접은 다음에 이거를 칸틴에 바로 가져다 주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은 반 앞에 런치 오더 하는 뭐
바스켓 같은 거 두면은 거기다 넣어두면은 이렇게 수거를 해가서 런치 시간에 이 봉투 안에다가 음식을 넣어서 애들한테 다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다거나 뭔가 약속을 잘 지켰을 때 상을 주는 것처럼 런치 오더를 해줘요.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이렇게 용돈을 주기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캔디를 보내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저희 첫째가 엄마 나도 아이스크림 사 먹게 용돈 좀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불짜리를 줬어요. 주면서 이거 사 먹고 거기서 주는 잔돈 꼭 챙겨서 집에 가져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2불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고 나머지 잔돈을 칸틴에서 이렇게 주면은 집으로 그걸 고스란히 가지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체인지 어딨어?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놔뒀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쉐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을 했죠. 그래서 그런데 돈은 쉐어링하면 안 돼. 나눠 쓸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매일 나한테 쉐어링하라고 해놓고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킨디 들어갔을 때는 아직 돈 개념이 좀 부족하니까 정확한 액수를 좀 맞춰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학교에 1년 동안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행사들이 하는 날짜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그리고 특정한 행사는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먼저 Grandparents' Day, Father's Day, Mother's Day 이런 기념일에는 스토어를 운영하고 라플 티켓을 팔아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기념일이 있기 며칠 전에는 학교에서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라플 티켓도 판매를 하니까 골드 코인을 넣어주라고 공지를 해줘요. 학교 뉴스페이퍼나 아니면 요즘에는 앱으로도 많이 알려주고요. 아니면 작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아이들 가방에 넣어주더라고요. 스토어 운영을 하는 날에는 예를 들어서 Mother's Day면은 I love mommy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 열쇠고리를 판매하기도 하고요. 보냉백을 판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서 와서 이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에 도네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자연스럽게 기념일을 챙기고 가족을 챙기고 이런 습관을 길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라플 티켓은 저희 학교에서는 아침에 엄마들이 봉사를 해요. 판매를 하는 봉사를 하고 아이 이름도 적어놓고 이렇게 몇 장 종이를 사요. 번호가 적혀있는. 그러면은 라플 추첨하는 날에 교장 선생님이 추첨을 해서 당첨된 아이한테 좀 큰 선물을 주는, 이것도 도네이션의 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선물들도 엄마들한테 도네이션을 받아서 상품도 엄마들이 도네이션 한 걸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팬케이크 데이, 핫크로스 번 데이, 프레시 푸드 데이, 누들 나이트, 피자 데이 이런 식으로 무슨 데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날 중요한 건 점심을 싸가느냐 안 싸가느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프레시 푸드 데이 이런 거를 하면은 엄마들이 누들이나 아니면 볶음밥 같은 거를 도네이션을 해요, 학교에. 그러면 골드 코인을 챙겨가서 아이들이 점심을 사 먹는 거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서 도시락 안 싸도 되는 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학교에서 미리 공지를 해주니까 학교 뉴스레터나 앱을 좀 자주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레리 카니발이랑 스위밍 카니발이 있어요. 에스레리 카니발은 학교에서 체육대회, 운동회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따라갔었는데 엄마들이 많이들 따라와서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구경하기도 하시고, 아이들이 달리기 대회 같은 거 해서 리본이나 스티커 같은 걸 받아오고요. 그리고 덕덕구스 같은 게임을 하고 놀더라고요. 매년마다 스쿨 포토데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봉투에 어떤 사진을 찍을 건지, 금액은 얼마인지,
몇 장이 나오는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봉투를 주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돈을 넣어서 보냈더니 학교에서 포토를 찍어서 며칠 있다가 인쇄해서 집으로 보내주더라고요. 호주에서는 이 사진들을 매년 찍어서 좀 아이들이 크는 성장 과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교복 입고 찍으니까 귀엽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모여있는 사진이 귀여워서 저도 매년 찍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애들이 성적표, 리포트를 받아요. 그러면 그 리포트를 받고 며칠 후에 선생님이랑 미팅을 해요. 그래서 그 리포트를 가지고 미팅하는 날 가서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기도 하고 뭐 걱정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날이 1년에 2번 있어요. 제가 처음 상담을 갈 때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봐야 하지? 뭐 선생님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뭘 사가야 되나? 이런 걸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초콜릿이나 작은 쿠키 같은 거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 몰아서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선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아기자기하게 선물을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Parent Information Day라고 오후에 진행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날 가서 뭐 며칠 동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고 이런 설명을 쭉 해주더라고요. 그날도 좀 참석을 하면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Excursion Day. 저희 학교에서는 킹디 동안 2번 갔었는데 한 번은 동물원을 갔었고 한 번은 보타닉 가든을 갔었어요. 익스컬션 가는 날에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가방을 메고 다녀야 되니까 최대한 가볍게 도시락을 싸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체육복 입고 학교 모자 꼭 쓰고 스포츠 신발 신고 그렇게 갔었어요. 하모니데이랑 멀티컬처데이 두 개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학교마다 좀 풀어내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모니데이 때는 뭔가 모든 문화가 융합되고 통합된다 이런 느낌으로 합창 공연을 했었고요. 멀티컬처데이는 저희 학교에서는 좀 크게 했었는데 아예 일요일 날을 잡아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각 나라마다 음식 스토어 운영도 하고 뭐 중고용품 판매도 엄마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전통 악기나 춤 이런 거 공연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기도 하고 하모니데이랑 멀티컬처데이는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하모니데이에 전통 의상을 입고 가는 학교도 있고 이건 학교마다 다르니까 좀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데이들이 있어요. 디스코 파티데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것도 드레스 코드를 주는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방과 후에 이제 만나가지고 애들끼리 디스코 추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크레이지 삭스 데이, 크레이지 헤어 데이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 학교는 크레이지 삭스 데이는 했었어요. 그럼 그냥 특이한 양말을 신고 가서 제일 특이한 아이를 선발해서 그날의 크레이지 삭스 데이 위너 뭐 이런 식으로 상을 주고 그러는 날이고요. 그리고 파머스 데이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코스튬 입고 가는 날. 그리고 이스터 햇 퍼레이드를 하는 학교도 있고요. 이스터 때 되면 이렇게 막 모자 화려하게 만들어서 쓰고 오는 거 그런 거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북 위크 퍼레이드라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하나 골라서 거기 책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꾸미고 가는 거예요. 저희는 작년에 라푼젤을 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타이타닉 책을 가지고 와서 박스로 이렇게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박스로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좀 쓰러지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그리고 머프티 데이라고 사복 입는 날도 있고요. 그린 데이, 핑크 데이, 블루 데이, 레드 데이 해서 이런 색깔의 옷 입고 오는 날 이런 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학교 행사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행사들을 엄마가 관심 있게 늘 지켜보고 준비를 미리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뉴스레터를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아이들 학교 가방에 뭐 들어있는 게 없는지,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같은 게 없는지 매일매일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쿨 앱에 자주자주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미리 알고 있으면 인터넷으로 코스튬을 미리 주문을 해두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왜냐하면 딱 한 번 입고 말 옷인데 가서 사면은 K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도 코스튬들이 꽤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베이나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곳에서 미리 좀 주문을 해서 준비를 해두는 편입니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발런티어 해가지고 학교에 봉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뭐 멀티컬처 데이 때도 한국 음식 스톨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프레시 푸드 데이, 볶음밥 데이, 누들 데이 때 엄마들이 집에서 요리를 해서 학교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발런티어를 자주 하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엄마 얼굴도 보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에 참여해서 클래스룸 헬퍼 이런 걸로도 참여를 하실 수 있고 칸틴 봉사도 하시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엄마를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어릴 때는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애들이 커도 이제 엄마 학교 오지마 그런다고 하니까 킨디 때나 이어 1, 이어 2 이 정도까지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여건이 되신다면은 학교에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서 봉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킨디 준비하기를 1, 2, 3편만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재미있기도 하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이런 요청이 들어오기도 해서 4편을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킨디 준비하기 제 4편에서는요. 학교 가기 전에 무엇을 해주면 좋은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 테스트나 히어링 테스트, 덴티스트 체크업 이런 거 아니면 학교 가기 전에 집에서 뭔가 해주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가위질 연습이라던가 아니면 소문자로도 이름을 쓸 수 있는 걸 연습하기 이런 것들 결석을 할 때나 아니면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어셈블리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버디 시스템 이게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4편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